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명이고 이 중 지역 감염자는 21명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된 서울에서는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더위 쉼터 관련 방역 수칙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또 목요일부터는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도 1인당 1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오늘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구로 어젯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 여성이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에이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며 한 달간의 집합금지로 인해 유흥업소에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업소 개장 전날 청소를 위해 출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는 50여 명 수준이며 오늘 중 모두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같은 시간대 근무한 159명 중 11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나머지 근무자들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서소문동 중부등기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가족과 등기소 직원 등 3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고령자들이 쉼터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무더위 쉼터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50여 개 업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마련해 해당 시설로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건설 현장 식당 등은 임시 건물을 활용해 밀집도가 높은 곳이 많아 대기 공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에 접어들며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기존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며 계속 늘고 있고 이 바이러스 전파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베이징발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이징시가 방역 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 106명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또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36명씩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했고 이젠 범위를 확대해 신파리 농수산물 시장을 다녀간 20만 명을 특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봉쇄 지역을 확대하고 방역 단계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등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按照科学、精准、有效抓好防控的有关要求，全市社区防控工作迅速进入战时状态。 베이징발 2차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스촨성에서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 허베이성에서 4명, 스촨성에서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파디 시장의 수입산 연어 절단 도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신파디 시장이 최초 감염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황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생선 가게나 일식집이 개점 휴업일 정도로 베이징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복용한다는 발언까지 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유사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석 달도 안 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며 게임 체인저라 언급했고 지난달엔 심지어 직접 복용한다는 깜짝 발언을 했던 약품입니다. Many are taking it. I happen to be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Right now, yeah. FDA는 클로로킨 등 두 약품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장합병증 보고를 언급하면서 해당 약품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잠재적 혜택보다 더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클로로킨 등 두 약품이 심장 박동 문제와 심각한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내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달 전 2만 2천 명 선이었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지난 12일과 13일은 2만 5천 명 선을 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확진자 증가세에 있는 지역도 미국 내 22개 주가 넘었습니다. If we continue at the rate that we're moving right now and don't really do much else, we'll probably see around 12 to 13,000 cases in the first week in July.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증가하는 확진자들의 접촉 경로를 공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바이러스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학기 대다수의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학습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세종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에 돌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건국대학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데 사실상 합의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강의동에는 코로나19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도서관도 거리 두기를 한다며 열람실 인원을 제한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랑 이제 대면 강의랑 해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학교 시설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도 학교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감면을 해주어서 결국 이 대학은 총학생회와 협의 끝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학부생 15,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학습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이번 학기에 대해서는 코로나기 때문에 환급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또는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4년제 대학은 85%가 넘습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 각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학들은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을 원하고 있어 학생들만 애가 탑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 자율성 보장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대학 현장에서는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참다 못한 학생들은 교육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출발해 국회까지 5박 6일 동안 걸으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오늘도 있겠습니다. 시작되는 대로 연결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하루 34명이 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21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 사례가 13명입니다. 꽤 많죠, 13명이면. 네, 그러네요. 국내 발생 21명 가운데 수도권이 1명을 제외한 2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환자가 조금씩 늘어서 1,117명이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78명으로 치명률은 2.29%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국내 발생이 2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안심하긴 좀 이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3주간인가요? 6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은 좀 강화된 그런 방역 대책을 시행을 했었죠. 그렇죠. 효과를 속단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번 있었지만 50명대에서 40명대, 3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또 집단 발생이 생기게 되면 또 환자가 확 늘면서 네. 또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감염 발생 시에는 얼마든지 또 확진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시행했던 수도권 강화된 방역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발생에 비해서 이제 해외 유입 쪽을 보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단 말이죠. 이제 1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줄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달 들어서 해외 유입 환자만 지금 100명이 된 상태인데 네. 앞서 13명 어제 확진된 사람 중에 13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그렇죠. 주로 13명 중에 중동이 7명을 차지했고요. 또 인도가 2명, 주로 서남아시아, 인도 지역과 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등의 중동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인도 지역은 또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인도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도 미국도 다시 이런 어떤 봉쇄가 풀린 직후에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수시로 이제 교체하는 분들 많이 늘어났는데 다행입니다. 식약처가 일단 이번 목요일부터 일주일에 10개까지로 인당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좀 늘려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도 공적 보도가 마스크에 됐는데요. 네. 한해서인데요. 1인당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3매 또는 3장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네. 모레부터입니다. 18일부터 일주일에 10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폭 늘렸습니다. 네.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6월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이 21명으로 지난 2주간의 발생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유입이 13명, 이렇게 신규 환자가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155명입니다. 신규로 격리 해제된 분이 30명으로 현재 1,117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서 누적 사망자가 278명입니다. 한 분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사회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7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5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로 관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22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삼성화재 영업점 관련해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학생과 교직원 1,13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확진되어서 현재 역학조사와 접촉자 대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롯데택배물류센터에서 6월 13일 확진된 근무자와 관련해서 접촉자 15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유입된 확진자 1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2명, 아프리카가 6명,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을 제외한 5명, 인도가 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쿠웨이트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지역사회 확진자가 20명대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의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코로나19는 밀폐되고 밀집된 그리고 밀접된 시설에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 소모임, 동호회 등 각종 소모임도 연기해 주시고 유흥시설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을 계속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고령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식사나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 치료제의 혈장 공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118명의 완치자께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요청드립니다. 나이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코로나19를 완치되고 또 격리 해제 후에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북경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자체는 통제되는 듯 보였다가 언제 갑작스럽게 발생이 다시 증가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억제된 듯 보였던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클럽 등을 중심으로 전역으로 확산되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전파에 맞는 환경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발생이 가능하고 늦게 발견될수록 유행을 관리하는 수습은 힘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9일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는 2주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선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계신 방역 요원들,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역학조사관 등의 꼼꼼하고 끈질긴 추격을 통해서 접촉자들을 발굴하고 전파고리를 끊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선의 보건요원들 그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보건관리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하면 재유행이 발생하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밀폐된 집단 시설에서 언제 폭발적인 발생이 나타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장소가 종교시설일 수도 있고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또는 학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대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뛰어앉기,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등 생활 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곳에서는 결코 그러한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다녀갔던 교회라든지 학교, 의료시설,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거 등 많은 감염 차단 사례들이 우리들에게 희망, 그리고 동시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 유행을 관리했던 경험, 구체적으로는 의료 자원을 충분히 가동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튼튼한 인프라 위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참여하셔서 코로나19를 억제했던 그 경험으로 지금의 수도권 유행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활동은 코로나19를 이번에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에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었듯이 이제는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서 지켜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전해드리셨습니다. 자, 다시 이충원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역시 마지막엔 방역 수칙 준수의 당부 사항이었네요. 방역 관련해서 브리핑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게 봉쇄 완화를 하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완화하게 되면 또 얼마든지 재유행 조짐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네. 이게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생활 방식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좌측 통행의 그런 어떤 원칙이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듯이 생활의 원칙이 좀 바뀌었다.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리치웨이 발도 172명, 쿠팡 물류센터 발도 152명, 확진자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특이한 것은 이천 제1고등학교의 교사 1명이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0여 명의 교직원 또 학생들이 앞으로 전수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이게 이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 현재 오늘 국내 발생은 한 20명대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까지 한 50명대 또 30명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씩만 나오면 한 달간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1,5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시설이 지금 충분하지만 충분하다고 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최근에는 수도권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그러니까 1.8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서 한 1.2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져야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역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좀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령 환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가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환자실 베드, 그러니까 침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 인력이 3배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중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환자 발생에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고 남측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합동참모본부격인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공개보도 형식으로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는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라고 언급한 곳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로 해석됩니다. 특히 개성은 과거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으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는 북한군이 주둔하던 곳입니다. 총참모부는 또 전단 살포 투쟁에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만들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참모부 발표는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번 대적행동 행사권은 군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대남 전단을 살포한다면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통합당이 일당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추가 협상 거부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가동에 나선 일부 상임위 회의에 통합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곧바로 일하는 국회 가동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이 정해진 법사위와 외통위, 산업위 등은 오늘 회의를 열어 업무 보고를 받고 나머지 상임위도 간담회 형식으로 이번 주 안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3차 추경안 처리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북한의 대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비상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곧바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당 독재로 규정하며 향후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자신들의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 취소를 요구했고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결자 해제하는 모습으로 어저께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의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남은 12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 지도부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 지연은 물론 국회 파행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늘한 동풍이 들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25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춘천 31도 등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영서와 경북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0도, 대구 31도, 부산 29도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